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이입니다.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찾아오는 질환이 있어요. 네, 바로 두통인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항상 진통제를 찾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평상시의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두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편두통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잠시 스쳐가는 불편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잠시도 약 없이는 버틸 수 없이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오늘은 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과 올바르게 이 편두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고 편의점에서 진통제만 반복적으로 사드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두통이란 특별한 원인 없이 한쪽, 편측이죠. 한쪽의 머리가 쑤시듯이 아픈 두통 증상을 의미해요.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로 일반인의 약 10%가 편두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두통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10대 시절에 최초로 발생하고 90% 이상의 환자에서 40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발생한 두통은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신체 내부의 변화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뇌신경과 혈관계통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를 따라가는 편두통이 생기기도 해서 호르몬 수치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도 관련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편두통은 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유발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측에 보여드리는 이런 특별한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편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두통은 편두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편두통은요, 전형적인 4단계의 증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4단계는 전구기, 조짐기, 두통기, 회복기 이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매번 이 4가지 순서를 다 거치진 않고 어떤 때는 바로 두통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구기 그 다음에 바로 두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매번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우선 편두통의 시작인 전구기 단계를 살펴볼게요. 전구기는요, 두통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몇 시간 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우울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피로하거나 식욕이 저하된다든가 변비나 설사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겪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특이하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라서 환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 소화불량증으로 넘기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전구기를 겪고 나면 이후에 조짐기가 발현됩니다. 조짐기는 두통이 발생하기 전 혹은 두통과 함께 시작이 되게 돼요. 보통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짧게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시간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시각 조짐이 90% 정도로 가장 흔한데요. 시야에 검은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빛이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갑자기 든다거나 눈앞이 빙글빙글하고 어지럽거나 깜빡깜빡거리거나 진동이 올 때도 있고요. 손이나 입가가 갑자기 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짐기가 나타난 후에 두통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두통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보통 편측만 아파서 편두통이지만 양측이 다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편두통은 하루 중 어느 때나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수면과 함께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 72시간 내지는 일주일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회복기에 도달해서 두통이 해소된 후에는 집중 곤란, 피곤한, 짜증, 생기 없음 이러한 각기 다른 느낌으로 무기력함과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또 반면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원기가 왕성해지고 식욕이 증가하는 그런 반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편두통의 4단계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편두통 치료에 앞서서 편두통하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편두통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요? 그것은 과연 이 두통이 편두통이 맞느냐라는 문제예요. 두통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두통이 있어요. 물론 국소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것도 편두통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번쩍임이라든가 눈에 점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편두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의 이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뇌종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혈관 이상으로 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뇌종양이나 머리 혈관 이상으로 인한 두통이라면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뿐 아니라 사실은 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머리 CT나 MRI를 한 번쯤은 찍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혈압이 180, 190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뭐 뇌종양이라든가 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혈압이 높다든가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두통 안 해도 정말 많은 종류들의 두통이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도 있고 3차 신경통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두통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이것이 편두통이겠거니 하고 약만 챙겨 먹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통 증상이 반복된다면 내 몸속에 병을 키우고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편두통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나 편두통이니까 집에서 대충 혼자 약을 먹는다. 그럼 될까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습관적인 약물의 복용이나 남용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심한 두통으로 발전되거나 더 반복적인 두통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무작정 복용하시면 안 되고 적정 용량과 용법을 잘 준수해서 복용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뭐 편두통의 발생 횟수가 그렇게 잦지가 않고 약국에서 그냥 단순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 호전이 되는 정도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나 한 달에 3차례 이상의 편두통이 발생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괴롭게 할 정도의 그런 심한 강도의 두통이 반복될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진단과 함께 치료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 진통제와 편두통에 특화되어 있는 약은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 진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편두통 치료제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편두통 약들을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치료받아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편두통을 유발하는 악화 요인을 없애주는 거겠죠. 자, 우리가 편두통의 명확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편두통이지만 사람마다 특정 상황과 특정 스트레스, 심지어 음식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편두통이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그리고 커피나 술을 마신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두통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추가적인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편두통 자체가 스트레스라든가 근육의 긴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편두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바로 이 편두통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이겠죠. 잠을 잘 자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는 편두통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나의 질병이 편두통이 맞는 건지, 편두통이 아닐 수 있진 않은 건지, 그리고 편두통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너무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지만 이런 습관적인 약의 복용이야말로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늘도 두통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